예, 그렇다면 현 상황이 한중 간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단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있는 것인지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자, 근래 눈에 띄는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어제 중국 외교부가 연례 국제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부스를 찾은 왕이 외교부장은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양국 우호에 대한 대사님의 생각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우호의 다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베이징에서는 한중 육자회담 대표 만남이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공안청 2인자는 다음 달 충남경찰청과 교류를 위해 방한합니다. 양국 경찰 간 교류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5일 19차 당대회 폐막일 필리핀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드 갈등의 주무부서장의 만남을 한중 간 공식 교류가 제기된 신호로 여겼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중국이 쏟아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교류를 너무 과잉 해석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예,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중요한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南方呢，把上述的承诺落到实处，妥善地处理相关的问题，推动中韩关系早日重回平稳健康发展的轨道。 예.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MD 불참 등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한 발언입니다.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성의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연한 반대, 철회 촉구 등 그간의 반응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국의 성의를 요구했다면 반대로 그러니까 역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변화가 감지가 되나요? 일부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 상품 판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중국 국가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체 관광비자 신청은 여전히 제로인 상태입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규정 위반 해제 조치도 아직은 없습니다. 중국은 민의, 즉 여론에 기반한 움직임일 뿐 공식적인 정부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 해제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신 양국 정부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실천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총론에선 뭐 해빙 분위기,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직 좀 단정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필요하니까 이런 거겠죠. 현실에 기반한 출구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에 닻을 올린 당대회에서 결정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대구 외교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도 영향을 끼쳤고요. 사드에 발이 묶여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새삼 주목받은 러시아의 역할론이나 중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드 갈등 이전으로의 정상화 시점, 전망이 가능할까요? 예,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 전달이 중요합니다.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 다음 달 아태경제협력회의 APEC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비자 신청이 재개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이었습니다.